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9일 뉴욕 증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IT 기업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과 아마존 주가는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토무역 이사회 회의가 한일 간의 첫 격돌 장소가 됐는데요. 이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에 양국 간 협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시행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규제 대상 소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제 이전엔 수출 절차상 길어야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부 재고 소재가 이르면 2, 3주 안에 소진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일 각각 9,570원과 8,18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내놓았던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자 위원은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용자 위원은 185원 상향 조정한 금액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김원호 전문가, 김동희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알아보는 시간 아싸 인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순유입액이요. 47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13억 더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등이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사 소식으로 꼽아봤고요.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세 폐지에 다시 그 논의가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국회가 곧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번 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데 이번에 논의될지는 사실 미정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서 이 법안 심사 착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 오늘 인사뉴스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앞불싸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싸 소식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이 업종이 반도체, 항공주,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바라본 건데요. 이러한 수출 규제가요, 이 장기화될 경우는 코스피 하단이 1,800선대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싸 소식으로 살펴봤고요. 또 다른 아싸 소식은 바로 일본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애국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일본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무겁습니다. 자, 특히 롯데그룹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유니클로, 무인양품 등에 있어서 일본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더 불안한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롯데칠성, 롯데쇼핑, 롯데지주 모두 좀 하락의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이제 최대로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증권거래세 폐지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슈들. 오늘도 참 쟁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이슈가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하나만 콕 집어주신다면 어떤 이슈가 눈길을 사로잡았나요? 예, 증권거래세 폐지가 지금 재점화되고 있고요. 정치권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정부인 재정부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단계적인 폐지라든지 일괄 폐지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세원의 확보 측면에서 추가 인하라든지 그리고 완전 폐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세의 이 원칙에 따라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면 조세가 나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든 뭐 수익이 나든 일괄적으로 0.25%의 증권 거래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의 이 원칙에 좀 위배된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적으로 지금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0.5% 하던 증권거래세가 지금 0.25%로 최근에 다운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전하게 폐지를 하느냐 여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거래소의 상당 부분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1년에 6조에서 한 8조 정도의 증권거래소가 거치고 있는 부분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에 육박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90%에 가까운 그런 매매 대금이 개인을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또한 굉장히 많이 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보다는 한 1% 정도 다운된 그런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측면. 그러면 주식시장 부분에서는 금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 어떤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짚어 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타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단타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든지 추가 인하가 된다면 더욱더 단타의 매매가 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더욱더 확대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외국인이 이 시장에서 이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이라는 얘기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득이 됐을 때 그 부분,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시장의 이 수급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 즉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증권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지금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이 꽤 있지만 또 단타 매매의 활성화가 우려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게 눈길을 사로잡으셨나요? 저도 똑같이 이제 증권거래세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세제 구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근한 일본의 예를 별로 들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를 비해서 훨씬 많은 우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개인들이 훨씬 더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너네들 들어와서 유동성 좀 많이 갖고 들어와서 주식시장 활성화시켜라라고 해줬더니 기관들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차익 거래를 면제됐더니 지금 공매도만 하고 있어요. 역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빌빌대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주역으로 지금 이 거래세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세를 폐지하든지 기재부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걸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개인들과 똑같이 공정하게 거래세를 물리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양도세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면 이 손해를 이월을 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 손해 부분에 대해서 세제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개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보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우대하는 이런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증권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개인만큼 기관과 또 외국인도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싸인싸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볼까요?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가져왔는데요.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자, 낸드플래시 감산 검토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이틀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낸드플래시의 재고 소진 그리고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44% 뛰어오르면서 7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두올산업입니다. 자, 두올산업 사실은 자동차 카펫 업체인데요. 자, 이 두올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좀 뛰었죠. 상한가 기록하면서 2,21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동국 RNS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수혜주들은 무엇이 있을까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동국 RNS가요. 차세대 반도체 방열 소재입니다. 나노세라믹 하이브리드 필터를 개발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열 소재가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동국 RNS가 향후 이렇게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죠. 3,2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열 소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열 소재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의 이런 첨단 IT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움직임으로서 오늘 알파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이 방열 소재 관련해서요. 알파홀딩스가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열 전도율을 시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 급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3.79%, 거의 14%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8,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9,210원까지 터치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사실 신라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직 임원이 보유 주식을 좀 대부분 매도하게 되면서 우려감이 키웠고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기분 좋은 플러스권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팩사백의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팩사백의 병용요법에서 효능이 일부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6.67% 오르면서 44,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 잘 살펴봤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두올산업, 동국 RNS와 알파홀딩스도 급등을 했네요.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신라젠까지 오늘도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이 중에서 김원호 전문가님 어떤 게 가장 좀 집중해야 될 특징주일까요? 예,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동국 RNS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전일장 오전 방송에서 추천주로 추천했던 그런 종목인데 2,450원에 추천했는데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찍고 지금 출발을 했죠. 물론 상한가 잔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강용 네아머라고 이 철강 제품의 쇠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남북 자원 개발에 수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온 부분은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일부 방열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거고 개발을 완료했죠.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아침에 이 점 상한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도 3,220원이 마감을 했는데 3,700원에서 악고점인 4,150원까지는 뭐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연말에 시가 배당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3.4%에 육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올해도 3% 이상의 배당이 가능할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은 동국 RNS를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지금 남북 경협 중 자원개발 수혜주로서 오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김동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특징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딱 들어오셨나요? 저는 뭐 SK 하이닉스 뭐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낸드 감산 소식에 뭐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일단 낸드 가격이 한 반토막 난 상태에서 한 10%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8만 원에서 9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거래소로 유입되는 일 거래 대금이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4조 원이 안 되는 3조 원대 정도 수준 절반 이하로 지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SK 하이닉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형주 전반에 걸친 문제다라고 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시고 한 7만 원대 후반 정도를 좀 상승의 이번 파동의 맥시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은 SK 하이닉스를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 하면서 7만 원대 후반이 상승의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기획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어마어마한 종목들까지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룰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단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할 경우 다음날 열린 장의 시초가로 일괄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요. 자,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검색창에요.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 방송으로 이 첫 번째 보이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들어오시면 오늘의 전문가 밑에 방송 입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요. 이 시크릿 종목은 물론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이 시간에 공개됐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살펴볼까요? 그리고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축배를 들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경인양행을 추천해주신 김동희 대표. 자, 경인양행이 13.63%까지 뛰어 올랐네요. 자, 그리고 김원호 전문가의 코미팜도 보겠습니다. 코미팜이 7월 8일 고가 기준으로 4.21% 기분 좋은 플러스권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합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경인양행, 바로 13.64%가 뛰었던 김동희 대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과연 오늘에 있어서의 종목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스탁세일즈의 또 어마어마한 종목들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우승자시네요. 김동희 대표가 가져오신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주도주 발굴의 대가였는데요. 과연 YG1이 이번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바로 김원호 전문가입니다. 단타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3S를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김동희 대표와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종목 수익률 대결의 우승자 바로 김동희 대표인데요. 경잉 양행이 고공행진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경인양행은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수익률 좋았지만 일주일 수익률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볼 때 하반기 최고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올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반드시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잉 양행에 대해서 지금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올 하반기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신 만큼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김동희 대표님이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오늘 무료 방송은 못 하신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말 경잉 양행만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스탁세일즈 종목으로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잘 아시죠? 그분이 콕 집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도 항상 이분은 도대체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한 종목, 이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YG원은 그 공작기계 중에서 절삭공구라고 있는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선택을 했겠죠. 근데 엔드밀이라는 제품이 이제 주요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폰 같은 케이스 있죠. 네. 아이폰 케이스를 만드는 데서부터 해서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의 어떤 부품을 깎는 데 이렇게 쓰이는 그러한 공구들입니다. 근데 이 절삭공구의 특징이 뭐냐면 매출이 전 세계에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적겠죠.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쓰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한 제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YG원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수출 비중이 75%고요. 그리고 해외 75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15% 정도 수준이고요. 제가 아까 그 워렌 버핏이 선택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가 한 45%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1.17%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카라는 회사가 7.87% 갖고 있고 KB자산운용이 7.4% 갖고 있는데 이 이스카라는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공구회사예요. 이 회사도 공구회사인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워렌 버핏은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건데요. 그 해자가 뭔지 아세요? 해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네. 이게 그 성 주변에 이제 외적이 다른 적이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네. 둘러싸이는 거 그런 방어벽 같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사카 여행 많이 가시는데 오사카 성이 바로 그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해자라는 거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해자라는 말은 워렌 버핏이 1980년대에 처음 쓴 말인데 이제 어떤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 쉽게 다른 기업이 침투할 수 없을 때 이걸 이렇게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독점적인 지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YG원은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이지만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워렌 버핏이 추구하고 있는 모토인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YG원을 무려 7.87%나 사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까지 이제 워렌 버핏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입 장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YG원은 더 오래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요거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기대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수혜주 이미 나온 것들을 가기보다는 먼저 선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또 YG원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 규제를 발표한 날이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역사적 날인데 이날 일본이 계획적으로 잔치상에 재를 뿌렸잖아요. 이걸 발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일본이 지금은 반도체로 시작했지만 향후에 NHK 보도에 의하면 공작 기계 탄소 섬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죠. 근데 바로 이 기업이 공작 기계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공작 기계 가운데서 이 절삭 공구에 관련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관고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YG원이 애시당초에 이제 그 절삭 공구 기술을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네. 근데 일본의 그 산교 공구라는 회사에서 배워왔는데 이 YG원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스승을 바로 또 네, 그렇죠. 바꾼 거네요, 제자가. 굉장히 네. 지금 일본의 무역 규제와 관련돼서 일본의 핵심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YG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근데 공작기계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어제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막 상한가가 그랬는데 진짜로 막 연관이 있는 YG원 같은 경우가 많이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시장에서 아직까지 YG원의 존재를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심 고리가 있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왜 안 올라 할 때 주식시장에서 속이 꽉 찬 돌멩이는 나중에 떠오르지만 굉장히 크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돌멩이는 뜨고 나뭇잎은 가라앉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YG원도 돌멩이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YG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해외 매출은 늘어났는데 국내 매출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을 쓰게 되면 이 국내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재고 소진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히려 그 일본 무역 규제에 YG원은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작 기계까지 확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국민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를 통해서 저는 뭐 도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일본을 믿으면 안 된다. 일본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기 때문에 이제 소재의 다변화와 국산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YG원의 어떤 수혜는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뭐 하는 회사인지 아까 절삭공구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딱 보여드렸는데 여기 판넬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뭐 밀링, 홀가공 공구, 툴 홀더 뭐 이런 좀 뭔가 나사하고 뭐 이렇게 쪼이고 막 이런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공작기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공작 기계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기계만 생각하는데 그 기계 안에서 어떤 물건을 깎고 구멍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작 기계죠. 근데 이 공작 기계 중에서 이 YG원이 하는 거는 가장 앞부분에 쓰이는 소모품입니다. 즉 절삭 공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그냥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모돼야 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 즉 공작 기계 중에서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게 YG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공작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방어벽이 탄탄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YG원인데요. 이렇게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일본 수출 규제에서 공작기계에 대한 그런 규제가 좀 넓어진다면 반사이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은 좀 저희가 매수가로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어제 상한가를 친 종목이다. 그러면 제가 가져 나오지 않았겠죠. 역시 그러니까 전문가님. 주가는 네. 지금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글로벌 경쟁 기업들, 지금 글로벌 공작기계 수요가 절삭 공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샌드빅이라는 스웨덴 회사가 있고요. 캐나메탈이라는 미국 회사가 경쟁 회사인데 이 두 회사 모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YG원만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근데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닥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재 기업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 시장에서 푸대접과 무대접 장기 소외된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소재 기업이 이제 조명받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2012년 이후에 지금 최저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YG원을 떠나서 모든 우리나라의 소재 기업은 이제 조명받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전문가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귀한 종목인데요. 자,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 제가 좀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 궁금하셨죠? 저희가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가져온 YG원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도 저는 판넬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워렌 버핏의 선택입니다. 종목을 볼 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분이 7%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한 이 종목 바로 YG원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지금 있죠. 자, 이 가운데 확대가 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공작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본이 수출 추가 규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주가를 보면요. 제가 미리 좀 차트를 봐봤는데 이 성장성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좀 여기 차트상에서요.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인 거예요. 1년 내내 바닥일 수 있나요? 전문가님?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거 맞나요? 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바닥인 이유, 그러니까 글로벌 공작기계 1위인데 다른 경쟁 업체들은 지금 신고가 위치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인원 충원을 많이 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정 비용이 증가된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신규 인력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건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YG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재 관련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저평가된 상태예요. 그동안 소재 관련 기업들을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의 도발을 계기로, 일본의 무역 규제를 계기로 해서 소재주, 첨단 소재주, 그리고 공작기계 관련주, 절삭공구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주도주라는 것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기 소외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 YG원뿐만 아니라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소재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 하락 이후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소재 관련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날아오를 차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가격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지금 오늘 종가인 9,100원 선 전후한 거에서 좀 매수가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전고점 선인데요. 이 정도 수준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아주 짧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정리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저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함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YG원 가지고 와주셨죠. 워렌 버핏의 선택 7.87%를 보유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무역 규제 확대 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주도주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YG원이 성장성 대비해서 낮은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인 매수가 9,100원에서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라인은 8,2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워렌 버핏도 반한 종목 세계 넘버원 YG원이었습니다. 자, 김동희 대표님의 종목이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 세이즈 두 번째 종목을 가기 전에요. 저 오늘 무료 방송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머니W를 위해서 김원호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무료 방송이 진행되는 만큼 정말 높이 오를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을 또 오늘 하루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3S인데요. 3S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정말 귀한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요. 3S. 저의 S라인 죄송합니다. 이 몸매처럼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어떤 오늘 종목이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 3S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이 칩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웨이퍼를 운반하는 그 진공 박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앵커님,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몇 예. 개의 나라가 있죠? 239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나라에 수만 개의 이제 회사가 있는데 특히 반도체 회사도 각 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한 회사가 있고요. 네. 일본에 두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엔터그리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는 그런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전문가님, 제가 3S 기업 너무 생소해서 네.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나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첨단 소재 사업, 환경 사업, 뭐 인증 관련 시험 사업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인데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이 시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1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두 회사인 시네차하고 미라이어라는 회사에 전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의 이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5%를 3S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까 웨이퍼 캐리어도 그렇고 이게 뭐 캐리어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반도체 그렇죠, 제조용을.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도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4개밖에 없는 회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실적 같은 것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실적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보여지는데 실적이 지금 작년에 358억의 이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그중에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한 40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 혜택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MS가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MS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일본의 역시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4개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점점점 뛰어난 뭔가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 이 출식 그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일본 제품하고의 기술 경쟁력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제품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저렴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러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그런 영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지금 현재 15%의 MS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네. 더욱더 확대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5%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이 차지하면 정말 앞으로 쭉쭉 성장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반대로 우리가 3S가 85%를 납품을 하고 일본에서 나머지 15%를 납품한다면 주가 순이 상당히 커질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반대의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체는
칼로리 메타라는 이런 이 환경 제품도 지금 같이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칼로리 메타라는 거는 국내 유일 또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기술들도 일본보다 더 이제 앞서갈 수 있고 마켓 시어도 넓혀갈 것 같다. 이거는 정말로 기술력도 입증이 됐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니까 벌써 두 가지 매력을 찾았는데요. 근데 이름 3S잖아요. 3S처럼 세 가지 매력은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3S 그럼 또 차트까지도 예쁜 건가요? 어떤가요? 예. 네. 제가 지금 앵커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단타요? 예.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급해서 단타를 선호하지만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단타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단타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라 이런 측면에서의 단타의 기적이 아니고요. 시세에 제 시스템상에서 시세의 초동기에 시세가 막 분출하는 초동기에 매수를 해서 짧은 시간에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측면에서의 단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세력 매집형의 급등형 단타의 기적의 매수 신호가 7월 4일 날 출현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그 당시의 가격은 3,000원이었죠. 그래서 단타의 기적은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기적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단타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은 현재 세력이 지금 매집된 그런 종목으로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세력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주 솔깃해졌습니다. 단타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정말 집중해서 한번 이 종목 쭉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하선 캐스터.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3S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3S요. 자, 3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에 있어서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 매출과 이익이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매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몇백억대를 뛰었고요. 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400%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 성장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이 매집형의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슬로건처럼 단타의 기적이 7월 4일 날쯤에 보여졌다라고 했더니 정말 이 급등 패턴이 나와 주었네요. 이 전문가님 말 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님 저 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있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장비 뭐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궁금한 건요. 이 3S가 매출 확대로 정말 잘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더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죠.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그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금 이번 일본 사태로 인한 어떤 각성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지금 현재 15%의 MS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MS 무조건 쭉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저희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잡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매수가로 제시한 것은 3,4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3,520원인데 오늘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400원을 매수가로 하시고요. 손절가는요 3,000원 잡을게요. 3,000원은 이틀 전에 강하게 쳐올렸던 바로 그 장대 양봉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오늘 4,065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린 상황인데 단기 목표가는 4,500원에 설정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 3S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하선 캐스터. 네, 3S 저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3S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캐리어 박스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또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인 성장세였습니다. 게다가 급등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예의주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 3S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가 3,400원으로 지금 잡아주신 상황입니다.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원이었고요. 자, 손절가는 급등할 때 그 처음에 시발점이 됐었던 가격이었죠. 이 3,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지혜 모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 실적, 그리고 차트까지 세 가지 매력이 뿜뿜한 3S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W 전문가들이 선물해 온 가져오신 스탁세일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꼭 되시길 바라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김원호 전문가님은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열정을 계속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무료 방송 오늘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오늘 11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단타의 기적의 오늘장에서 오늘 종가상으로 단타의 기적의 이 신호 메커니즘에 출연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4차 산업의 핵심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급등에 초입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입장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 11시부터 김원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라고 검색하시고 나오는 첫 번째 링크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김원호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 활짝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성공 지침서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